2020년 상반기를 빛낼 유망 테마 네.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자, 먼저 어떤 테마를 좀 주목하고 있는지 워낙 많지만 하나만 일단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속 썩인 자식이 효도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 속 썩였던 작년 그 자식. 예, 전기차 욕 아닙니다. 네. 예, 그 자식. 그 자식 속 썩였던 그 자식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자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뉘앙스가 약간 이상한데요. 자, 이게 사실 뭐 전기차 때문에 네. 2차 전지주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네. 지금 올해 들어서 테슬라 덕분에 그렇죠.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제법 올랐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 드라마 컨텐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영화가 빠졌네. 영화가. 그러네요. 영화. 네. 원래 분위기 자체가 이 지금 원래 뭐 3, 4월 정도면 또 네. 시진핑도 방한하고 뭐 맞습니다. 약간 좀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맞아. 뭐 맞습니다. 조금 영향을 지금 이번에 입었는데 네, 어찌 네. 본다면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어느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IT가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바로 반대쪽 축을 담당하고 있는 BT,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찬웅 파트너께서도 앞서 제약바이오 또 상반기 한번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자 일단 테마 쪽으로 해서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제약바이오 다시 또 봐야 될 시기다 하고 힘을 좀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들을 왜 봐야 되는지 자 잠깐 얘기를 좀 듣고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전기차 분위기는 뭐 네. 뜨겁긴 뜨거운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어떤 건 걸까요? 작년에 너무 진짜 우리 투자자들 마음을 쥐락펴락 너무 서늘하게 만들었던 섹터가 이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속 썩였던 이 자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미운 오리 새끼. 근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완화시키려고 네.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역시나 근데 이제 뭐냐면 전방업체들이 투자 축소를 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 축소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키워드를 유럽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CO2 이산화 배출 관련된 규제 법안으로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완성차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내연기관차를 만들게 되면 올해 연말 끝나고 내년도에 페널티를 과징금을 추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96억 유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려 12조 원, 푸조 같은 경우에 6조 원 좀 넘는 걸로 보이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이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는 피할 수 없이 3조 원 넘는 이런 좀 페널티를 받게 된다. 과연 이런 페널티들을 전방업체인 완성차 업체들이 감수를 할 수 있겠느냐?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올해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작년에는 좀 힘들었어도 올해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전기차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내연 자동차 쪽보다는 이 전기차 쪽 시장 앞으로 이제 대중화가 본격화된다라는 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든 또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든 제가 지난 2018년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한 해는 거의 상당히 속을 좀 썩였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반의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업황이 바뀐 건 아닌데 미리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좀 다소 밸류 부담 때문에 좀 헤매는 모습이 지난 한 해 있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밸류 부담도 조금 완화된 위치이기도 하고 또 때마침 테슬라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시세를 뒤늦게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 시각이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 콘텐츠. 네.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은 이쪽이 맞습니다. 네. 부담이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네네.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 BTS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을 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그다음에 각본상, 국제 영화상까지 4개를 휩쓸면서 전 세계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과연 뭐냐 하면서 한국의 K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글로벌 OTT 대표적인 업체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가 지금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드라마나 영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바로 K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이 그 K 드라마 컨텐츠, 그 다음에 영화 이쪽 부분에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6월 달에 혹시라도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한령이 풀린다면, 네, 만약에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한한령이 풀린다면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 K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쪽이 아닐까 해서 이 드라마 그 컨텐츠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나 영화, 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뭐 경기를 크게 타지 않습니다. 일단 꾸역꾸역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파트인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K 콘텐츠 좀 빠르게 좀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또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끝나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외 지역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한한령 완화라든가 또 이런 이벤트들이 좀 붙으면 이쪽이 좀 숨통이 틀 수 있다 해서 최근에 좀 잘 갈 뻔하다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엎어졌습니다만은 이걸 오히려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얘기 우리 이상록 파트너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우리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자체가 좋았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키워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상 3상에 조금 뭐랄까 좀 집착을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키워드 자체가 기술 이전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임상 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물질이라든지 후보 물질,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뜻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일종의 테마성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빠르면 3월 달, 그리고 늦어도 3월 중순 이후로는 상당 부분 시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세계 내분비학회, 내분비라는 것이 호르몬을 뜻하는 겁니다. 그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항암제에 대한 학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5월 달은 소아 내분비학회,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하고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세계 최대의 행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또다시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바이오에 대한 주가들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못 받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선점하고 선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선점하는 그런 습관을 좀 더 가지시면 충분히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바이오였는데 요즘 바이오가 많이 빠져서 지금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 정도를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미난 부분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1월 달에 좀 올랐다가 2월 달 좀 빠졌다가
3, 4, 5월 달에 좀 올랐다가 그다음 좀 빠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됐는데 그 이유가 이 바이오 학회가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좀 쉬었다가 3, 4, 5, 6 연타로 좀 있기 때문에 보통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조금 시세 붙였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해서 다시 빠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계절적으로 또 바이오를 한번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다만 워낙 임상 3상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 양리 물질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쪽을 네. 좀 보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임상 2상이 잘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지금 탑 1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양태원 대표님께서 제가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괜한 제가 그 공약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저쪽에서는 잘 안 보여요. 네, Can you endure? 이게 Endure. 방금 전에 견디다. accept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있겠느냐. 뭐 견딜 이런. 수 네, 제가 뒤에 이 키워드를 아까 못 보고 오늘 영어로 간 김에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근데 아니 네, 궁금한 게 좋습니다. 하나 있어요. 네. 영어권 어디 나라 놀러다 한번 가보신 적은 있는 거죠? 이태원 자주 가요. 네, 이태원 프리덤. 그래가지고 자, 견딜 수 있겠느냐 하고 적으셨는데요. 네. 자, 우리 박찬호 파트너께서는 역시 뭐 K 컨텐츠 주목해야 된다고 관련된 기업 네.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도 파트너께서는 파이프라인 넘버 9 하고 적어주셨네요. 좀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자, 어떤 종목인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쇼박스 K 컨텐츠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에코프로 BM 네, 파이프라인 넘버 9 앞타바이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아니 요즘 핫한데 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게 원래 제가 준비해 왔던 키워드는 이 스카이캐슬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괜한 공약으로 지금 만들다 영어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지금 제가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에코프로 BM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완성차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페널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 하신다 그러면 빠르게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셀에 대한 투자도 불러일으키고 재료에 대한 소비도 불러일으켜 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뭐 이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가 본격화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만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페널티 네. 빠르게 늘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러면 전기차 시장이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를 끌어올리는 이런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테슬라는 뭐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붙어서 좀 심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관심 올 한 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에코프로 BM이 좀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관련된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 쇼박스. 자, K 컨텐츠 기업들 중에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 있는데 네. 쇼박스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쇼박스는 그동안 이제 영화 제작사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로 또 사업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좀 보면서 선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 부분이 세계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쇼박스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뭐 쇼박스 하면 영화 가서 영화 보다 보면 쇼박스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자, 드라마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회사에 또 분명히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상세한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넘버 9. 네. 자, 앞타바이오랑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킬까요? 뭐 저는 뭐 영어를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거 콩글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9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이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우리가 이제 여성분이시고 JW 중해제약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사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9개 중에서 올해 뭐 한 5개 정도는 뭐 기술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가 대표이사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중에서 최소라도 한 개라도 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더 밸류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저렴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지금 자리 정도는 우리가 이런 대표이사에 대한 자신감에 한번 베팅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해서 앞타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역시 뭐 바이오 관련된 이벤트가 쭉 깔리는 시기에서는 이 9개 파이프라인이라면 충분히 뭐 중간중간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일정들이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영어를 난 싫어해요 하고 얘기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서울도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닌가 보네요. 아니 저랑 고향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대구. 네, 네. 이렇게 다를 수가. 본인 혹시 서울말 쓰시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 그냥 웃지요. 네. 자, 우리 영어권에 계시는 자, 우리 이름도 까먹어버렸어요. 저 양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양태현 예, 파트너님의 반갑습니다.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BM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자,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게 되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양극재에서 소재로 사용되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 원소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NCM하고 NCA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 BM이 분사하기 이전에 그냥 에코프로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 NCA를, 요 NCA가 어디 들어가냐면 테슬라에 공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4개 업체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미모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에코프로였는데요. 이 2개의 업체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다 보니까는 전방 업체들 상승에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약 한 23개월, 24개월 만에 주가의 상승폭이 약 400%, 440%에 도달하는 주도주로 나왔었던 그 모멘텀이 됐었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가 바로 이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삼성 SDI하고 일단 뭐 관련된 출자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하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구체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쇼박스, 네네. 자, 영화하는 업체다라는 건 네. 뭐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네. 드라마 쪽도 이제 한다라는 네네. 부분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영화로는 최근에 이제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거를 그 쇼박스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쇼박스는 그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로 지금 이제 시너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자, 이태원 클라스를 말하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 클라스 웹툰 기반의 드라마인데 지금 4회차까지 방영을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주연을 하고 있는데, 박서준은 그동안 이제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웹툰이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이 있는데 너무나 잘 캐릭터가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드라마가 재밌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요. 지금 4회까지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화하고 드라마 사업 부분의 성장성까지 같이 합해진다면은 올해 실적 성장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뭐 박찬영 파트너께서는 아니,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보실 시간이 있나 봐요? 네, 밤새워서 봤습니다. 이 쇼박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밤새워서 다 봤습니다. 네. 아, 핑계를 또 그렇게 또. 박 자. 대표님이 왜 저럴까? 자, 아무래도 우리 막 이 증권 파트에 계신 파트너분들께서는 사실 뭐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없긴 시간이 정말 없어서 근데 지금 이 쇼박스 때문에 열심히 또 드라마를 본다고 합니다.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파이프라인이 9개나 있으면 네. 이제 뭔가 좀 기대가 되긴 되는데, 자,
정확하게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이 기업이 9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9개가 뭐 다 떨어져 있는 9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당뇨 합병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6개고 거기에서 난치성 항암제에 대한 뭐 또다시 3개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크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 aptabaio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난 뒤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던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미팅 건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오기 전에 12월 달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1월 달에 이제 터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있더라도 그게 언제쯤 나오냐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소리 소문 없이 한 개씩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번에 그런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기 말씀을 드리겠고,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급등을 했다가 막상 헬스케어 시작되니까 쭉 빠져버리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예전에 한 3년 정도 전에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였을 때 NCA를 만들 수 있는 세계 4개 업체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죠. 이제는 변했습니다. 반대편에 있었던 NCM811, 이 NCM811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LNF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힘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요쪽까지도 지금 개발 성공을 해서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2개의 날개를 다 달았습니다. 때문에 전방 업체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NCA 신규 증설 물량을 이쪽으로 납품을 할 예정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SK 이노베이션 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NCM811 요런 굉장히 반대에 있는 고기술의 소재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양극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약 8%밖에 되질 않았지만 올해는 무려 36%까지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방산업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실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PS 추정치가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 업체이기는 한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EPS는 약 한 2,600원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장성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을 많이 한 상황이지만, 물론 지금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해서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숨을 고르고 또 가도 갈 것이기 때문에 숨을 고르는 기간,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공동 출자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의 긍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그 이슈 때문에 수직 급등을 해버려서 잠깐 이제 또 밸류 부담을 좀 안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제한적인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쇼박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지금 뭐 거의 주가가 최근에 V자로 급반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어쨌든 뭐 이것도 뭐 물량 수확하면 더 튀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자, 쇼박스 영화 드라마 제작 회사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남산의 부장들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다행히 손익분기점이 430만 명이었는데 오늘 제가 오후에 확인한 바로는 462만 명을 찍었습니다. 네.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차승원 주연의 그 싱크홀, 그리고 이병헌, 송강호 주연의 12월에 개봉하는 비상선언, 이렇게 영화가 굉장히 큰 대작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3년간의 최다 작품 8편을 올해 그 시장에 선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넷플릭스하고 조율을 해서 이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 기반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또 글로벌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쇼박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드라마인데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 후속작 여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걸 봤을 때 과거 3년 전 주가의 평균 주가가 6,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은 앞으로 주가 6,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다른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참 핫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스마트폰 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신데 또 유튜브 보다 보면은 넷플릭스 광고가 맞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냥 영화, 드라마 공짜입니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한 달마다 계속 결제가 되고 있어서 네.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는 지금 요걸 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뭐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또 많은 컨텐츠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 쪽하고 또 제휴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기회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쇼박스 설명 좀 들어봤고요. 자, 앞타바이오. 네. 자, 어쨌든 뭐 일정상 보면은 상반기에 뭐 한 번은 꿈틀댈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뭐 대표이사가 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는 뭐 그 정도까지 다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사실 지금 임상 1상까지 전에 원래 우리가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임상 1상 전에 대한 과정 자체를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총 7개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시선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기술 이전 관련주 그리고 특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보신다면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